계속해서 UBC 그린 FM 특집 다큐멘터리 나의 자장가 2부가 방송됩니다. 모차르트가 지은 12개의 변주곡과 19세기 영국의 시인 제인 테일러가 쓴 시의 만남.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 노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자장가 중 하나인 작은 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문학가인 윤석중 시인이 노랫말을 붙였죠. 그런데 자장가는 어떻게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의 노래를 눈앞에서 듣는 경험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부른다는 거는 그 자체가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눈을 맞춰가며 불러주는 자장가의 힘이겠죠? 이런 노래 자체가 주는 그런 울림과 더불어서 노래에 뒤따르게 되는 그런 마음의 울림, 작용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는 자장가를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지혜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자장가를 부르지 않은 시대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오직 한 사람, 사랑하는 나의 아이를 위한 노래니까요. UBC 그린 FM 특집 다큐멘터리 나의 자장가 2부 아이들의 노래. 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 권나무라고 하고요. 권백겸과 권백설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죠. 좀 감동이라든지 놀람, 신비로움, 경이로움 이런 감정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냥 얼마나 애 많이 썼을까 뭐 이런 입장에서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첫 아이 백겸이가 태어났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는 아빠 권나무 씨. 사실은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생전 처음 저도 이런 감정이나 어떤 기분이나 뭐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때를 어떤 식으로든 좀 기록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아이와 같이 있는 장면을, 그때의 감정을 언젠가는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다는 아빠. 좀 이목구비 갖춰지고 뭐 이렇게 피부도 좀 뽀얘지고 하잖아요. 애들이 좀 크면. 어느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좀 뭐랄까요? 제 머릿속에 있던 그런 귀엽고 작고 사랑스럽고 순수하고 맑은 그런 아이의 모습인 것 같이 느껴지는 날이 문득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백겸이를 위한 자장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귀여운 아기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귀여운 아기, 귀여운 아기, 귀여운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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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사랑스러운 아기, 사랑스러운 아기,
잔잔하고 반복되는 곡이기 때문에 그냥 노래 듣고 잘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도 있었고요. 또 어떤 날에는 그 당시에 부모로서의 고단한 제 마음을 노래를 하면서 위로를 하게도 해주는 그런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무지개나 구름을 꿈에서는 어떻게 만날까? 이런 상상력으로 만든 또 하나의 자장가는 꿈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꿈 눈을 뜨면 사라지는 꿈 하늘 높이 올라가 무지개를 기다리는 꿈. 아이를 위해 노래를 부르면서 자장가가 꼭 아이만을 위한 노래는 아니란 것도 새롭게 알게 됐죠. 자장가라고 하는 거는 제 머릿속에서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주고 싶어 하는 일종의 선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짐작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 부르는 기도이자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선물. 엄마 아빠 손잡고 셋이 같이 춤을 추는 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 되지? 아빠 되지? 엉망진창집에 돼지 가족이 살았어요. 아기는 처음부터 엄마의 심장 소리나 자장가를 들으며 교감을 하죠. 어느 날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같이 청소하자. 적어도 말을 배우기 전까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김보경 놀이치료사의 말입니다. 아이들은 다 듣기 천재입니다. 태아 때부터 제일 먼저 청각이 발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의 목소리는 너무나 친근한 목소리가 되는 거죠. 정서의 안정을 원하는 시간이 아이들은 잠자기 전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로 듣는 자장가는 아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마법 같은 소리죠. 엄마와 아빠의 육아가 뭐 누가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자전거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둘 다 필요한 거죠. 엄마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조심해 조심해 이렇게 보호의 입장에서 아이를 생각한다면 아빠는 어떠냐면 아빠가 잡아줄게 타봐. 이 든든함 이러면서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자장가 엄마한테 들었던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김남기 선생님은 2021년에 태어난 딸을 둔 말하자면 MZ세대 아빠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 뒤면은 없을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이 견디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기보다 선물로 주어진 시간 같은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선물 같은 시간도 늘 달콤하기만 한 건 또 아닙니다. 제가 현재 6학년 학생들 22명을 교실에서 가르치고 있고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의 어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업무 부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의 일과 집에서의 일을 비교한다면 거의 비슷한 어떤 강도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이와의 모든 일상이 그야말로 전쟁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3살에서 4살로 넘어가던 시점이다 보니까 말도 곧 자라게 돼서 떼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밥을 또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빨리 무언가를 이 밥을 먹이고 씻기고 하는 과정이 과업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속이 터집니다. 어쩌면 부모란 그저 아이를 기다려주는 역할인지도 모릅니다. 또 만나자고 했어요.
특히 잠을 재울 때는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역시 아기를 재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는 자장가였습니다. 처음에 자장가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들려줘봤거든요. 근데 되게 잠도 잘 자고 무언가 효과가 있는 자장가가 섬지박이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도 혼자서 섬지박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노래가 된 섬지박이. 아이는 평생 이 노래를 기억하겠죠. 따뜻했던 아빠의 목소리와 함께 말이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매일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아빠 사랑해 하고 안아주거든요. 그때 이제 정말 결혼 잘 해서 아이를 잘 낳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중학생 아들을 둔 김진희 씨 역시 10여 년 전만 해도 울산 남구의 도심 한복판에서 아이를 키우던 초보 엄마였습니다. 그때 아기 어릴 때고 육아 스트레스와 독박 육아고 소음 그리고 그 대로변에 여름 되면 문 열어놓고 있으면 오토바이 들을 소리 밤에 잠을 못 자고 신경이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육아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일 밤 아이를 재우는 일은 보통이 아니었죠. 도심에서는 일단 일찍 재워야 되기 때문에 해가 지고 좀 얼마 있으면 6시, 7시, 8시 뭐 여름에는 이때가 되면 집에 불을 다 끄는 거죠. 다 끄고 최대한 조용히 그 상황을 유지해주고 이 아이의 수면을 위한 모든 조건을 이렇게 맞춰주는. 그 순간 문득 어릴 때 자란 시골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3살이던 2012년 과감히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살이를 선택했죠. 진희 씨는 울산 울주군 두동면 비조 마을에 지은 지 70년 가까이 된 한옥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사 오자마자 아이와 함께 마을로 산책을 나갔죠. 제가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울 때는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 게 고작이었는데 여기서는 이 마을 길과 마을에 있는 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놀이터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이사 왔을 때 나가서 아이랑 마을을 산책하고 있으면 할머니들 밭에 앉아서 일을 하고 계세요. 인사를 드리죠. 아유, 마을에 요런 애가 얼마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몇 살 됐는데 하면 이제 3살인데요 하면 아유 요새 아들도 귀한데 어째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올 생각을 다 했노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이가 거의 없는 마을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자 동네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반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를 재우기 위해 밤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아무래도 그 신체 활동이 좀 제한되니까 아이들이 이 에너지를 충분히 다 못 쏟고 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지로 재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충분히 뛰어놀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밥 먹고 좀 있으면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서 창문으로 햇빛이 싹 스며드는, 그러면서 참새들이 짹짹하는 소리에 잠을 깨고,
그리고 마을 산책을 나서죠. 그러면 저 위에 그때 할머니 집에 동동이라고 강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 강아지하고 인사를 하고 좀 놀다가 집에 와서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요. 그리고 오후가 돼서 한 번 더 마을 산책을 나가죠. 저 산 밑으로 아기소나무 지나서 가면 해가 져요, 그때 되면. 이곳에서는 대문만 열고 나가면 옛 자장가 속에 나오는 검둥개를 닮은 윗집 할머니 댁의 동동이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아이는 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야말로 온 동네가 아이를 키운 거죠. 물론 자장가를 굳이 불러줄 필요도 없었고요. 시골에서는 자연의 소리가 자장가인 것 같아요. 바람 소리, 그리고 아침에 참새 소리, 그리고 할머니들과 나누는 이야기들, 또 저희 집에 밤에 찾아오는 고양이 소리, 고양이가 지붕을 뛰어다니는 소리. 네. 진희 씨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아이에게 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을까 하고요. 자장가는 고향이다.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자장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아이에게 불러주는 자장가를 생각하니까 그게 아이한테는 지금 그 자장가가 고향이 되고, 내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통해서 나도 고향이 되고.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가임 여성 한 사람이 제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게 현실이죠. 이 같은 저출산 현상을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울산 서부초등학교 임미숙 교장 선생님. 그때는 한 반에 45명씩 그랬는데 지금은 20명씩 이렇게 지금 있기 때문에 많이 줄였죠. 지금 저희 학교는 좀 특이하게 내년에는 오히려 느는 상황인데 주변의 학교들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진짜 중요한 교육이 가족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육 과정에 따라서 약간 정형화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그 따뜻한 정서, 마음, 그리고 그 입으로 전해져서 배웠던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엄마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곳 서부초등학교에는 고향을 떠나온 조금 더 특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함락했을 당시 한국 관련 기관에 몸담았던 특별 공로자 391명이 한국 땅을 밟았죠. 그중 29가구 157명이 바로 이곳 울산 동구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특별 기여자 자녀들이 오늘부터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이 학교를 다니게 된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아이들 중 한 명인 시에르. 전쟁을 피해 무사히 한국에 왔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들고 할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는 삼촌들하고 사촌 보고 싶고 너무 속상해요. 그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가족들 중에서도 시에르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할머니.
5살 때 할머니가 이걸 많이 불러줬어요. 할머니랑 그 엄마도 같이 불러줬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웃었어요.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없을 때 누나가 불러줬을 때는 그냥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불러줬을 때는 그냥 웃고 안 울고 그냥 잠이 잘 잤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에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조금은 특별한 뭔가가 정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는 텔레비전에서도 8시 되면 아니면 9시 되면 텔레비전에서 이거 나왔어요. 내용은 달이 작고 별도 작고 새도 물고기도 작고 이제는 너 차례야 이렇게. 이제는 너도 자야지. 머리가 거비단 바로나 허허비단 6학년인 수다이스는 아직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들은 어릴 때의 그 자장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6학년 아이샤는 언니 오빠만 5, 동생이 2입니다. 여기에 부모님까지 총 10명의 대가족이죠. 저는 이거 그냥 마음대로요. 알라 이글 수마가 하우보바리 이렇게 계속 읽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이거? 이거는 저 작은 동생이 이름 굴숨이고 저는 굴숨 잘자 이런 말을 해요. 굴숨이 잘자. 우리 동생 잘 자라 이런 말이야.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학생들에게 우리의 옛 자장가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사람 할머니. 아이샤의 단짝 로하프조는 우리의 자장가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한국처럼 부르는데 우리말로 불러요. 아프간 말로. 말은 다르지만 노래는 똑같아요. 4학년 지은이 역시 요즘 보기 드문 대가족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8명 정도 되고요. 이제 막내가 1, 2개월 정도 됐고 이제 넷째가 지금 2살, 그리고 셋째가 7살, 둘째가 2학년, 그리고 이제 저. 역시 어릴 때 엄마가 자장가로 불러준 동요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지은이. 곰새말이나 섬지박이 같은 거 많이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냥 이제 엄마가 저를 아낀다는 느낌으로 많이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은이의 엄마는 베트남 분입니다. 아이를 위해 한글로 된 노래를 불러줬던 거죠. 지은이 역시 동생들한테 자장가를 불러줄 때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말로 자장가를 부릅니다. 근데 비슷해요. 한국말이나 베트남어나 이제 억양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뜻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비록 국가와 민족,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전 세계 자장가에는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듣는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김구한 한국해양문화연구원 원장은 다문화 가정의 이런 풍경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훌륭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아이들은 어차피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한국을 익숙해야 되고 한다 그러면 외국에 이주가 같지만은 자기의 어떤 그런 이게 민요라든가 노래 정서를 이제 한글로 바꿔가지고 자식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하나다. 그런 것이 공유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 어떤 언어이든 자장가를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자장가도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개사곡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유문화는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비록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뀐다 해도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의 지극한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들도 알게 되겠죠? 어린 시절 들었던 엄마의 자장가가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1학년 지환이처럼 말입니다. 엄마가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줄 거예요. 나중에 엄마도 잠이 안 오면 내가 불러줄게. 자장자장 우리 엄마 잘도 잔다 우리 엄마 멍멍개야 짖지 마라 우리 엄마 잘도 잔다. 자장자장 우리 엄마 꽂고 다가오지 마라 우리 엄마 잘도 잔다. 자장자장 우리 엄마. 도움 주신 곳 울산 동구 서부초등학교, 두동 마을학교, 인석의료재단 울산 보람병원. 자료 출처 유튜브 권나무 오피셜. 기획 김태훈, 책임 프로듀서 이진욱, 내레이션 김수희, 기술 안정일, 미디어 지원 윤종민, 작가 최필숙, 연출 편정택. 지금까지 UBC 그린 FM 특집 다큐멘터리 나의 자장가였습니다.